25분만 하고 마치게요. 자, 우리가 법률행위 대리 파트입니다. 대리 파트, 대리. 자, 대리 파트는 3문제 정도 나옵니다. 네, 3문제. 자, 적게 나올 때는 2문제. 많이 나올 때는 30회 때 같은 경우는 4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평균 3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대리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리를 한번 볼 건데 82페이지 내용인데요. 자, 일단 하기 전에 이제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대리가 어떤 거냐면요. 갑이 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1억짜리인데 매각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바쁘니까 을 보고 대신 좀 팔아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대리예요, 대리. 그럼 이 사람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1억에 매각해달라는 대리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리인에게 뭐를 수여합니까? 대리권을 수여를 합니다. 수여를 해요.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한 행위를 수권행위랍니다. 받을 숫자, 권리를 받는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대리권 받은 을이 이제 누군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상대방을 모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하는데 대리 파트니까 무슨 행위를 한다고? 대리 행위라고 불러요. 왜 나온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누가 행위를 합니까? 대리인이 행위를 합니다. 무슨 행위를 한다고? 법률 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법률 행위를 하는데 대리 파트니까 무슨 행위를 한다고? 대리 행위라고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내용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계약을 맺으면 마치 본인인 갑이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더라. 그래서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됩니까? 본인에게 기속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대리의 무슨 관계냐면 삼면관계야.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제도라는 게 114조에 되어 있는데 대리인이 본인의 이제 대리권을 받아서 대리인이 상대방의 행위를 하면은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이 직접 마치 갑과 병이 계약한 것 같은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를 무슨 제도로 한다? 대리제도라고 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이제 바쁘니까 좀 팔아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대리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리제도 자 봅시다. 82페이지입니다. 대리의 개념 나와 있습니까? 자, 대리란 줄 것입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형 앞에 딱 해놓고 줄거 놓고 이게 현명입니다. 현명. 나타날 현자에 이름 명자입니다. 현명을 하고 법률 얘기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 이게 수령한다는 얘기는 수동대리입니다. 자, 그래서 수령하여 법률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누구에 대해서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로서 법률행위의 행위자와 그 효과가 누구인데 본인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와 그 효과의 기속자가 분리되는데 이 제도 중에 한 개다. 어렵게 해놨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옆에 가서 대리의 사회적 기능 나오는데 사적 자치의 확장, 이건 뭐냐면은 네 번째 줄 끝에 가면 임의대리 나오죠. 임의대리는 여러 명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 것 좀 팔아달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행위를 하면 효과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사적 자치 확장은 임의대리 얘기하는 거고, 사적 자치의 보충 나와 있는데 이게 법정 대리죠. 자, 미성년자가 여러분 자녀가 미약하니까 여러분이 성년자인 여러분이 보충해 주잖아. 그래서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법정 대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법정 대리를 통하여 나와 있습니까? 보충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나와 있는데 이거는 판서 노트 20페이지 펴봅니다. 20페이지 폈죠? 네, 거기 이제 나옵니다. 자, 법률행위 나오는데 법률행위는 제3법상 법률행위 허용되고 첫 번째 줄 중간에 있습니까? 제3법상 법률행위 적용되고 혼인 그와 나왔는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친권이나 입양 이런 것을 뭡니까? 대리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3법상 법률행위만 대리가 인정된다. 자, 그러면 준법률행위가 나오는데 무슨 통지와 무슨 통지 있습니까? 의사의 통지와
관여의 통지가 있잖아요. 자, 우리 판소노트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판소노트. 판소노트 3페이지 법률 사실 분류 판소노트 3페이지 있어요? 용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용태는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적법행위, 위법행위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준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있지.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있죠.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나오죠.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요 표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준법률행위 안에 표현행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83페이지에 준법률행위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데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 우리 판소도 돼 있습니까? 그거 돼 있죠. 그다음 사실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 다 적용 X입니다. 판소도 다 정리돼 있죠. 자, 그런 내용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대리와 구별할 제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넘기세요. 안 봐도 돼 지금.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좀 더. 자, 대표 안 봐도 됩니다. 대리의 종류 바로 갑니다. 84페이지. 뭐 나온 적이 없는데 뭐 이거 뭐 설명해봤자 뭡니까? 이해만 안 되고 어렵기만 어렵고. 알겠죠? 그래서 넘어가세요 그냥. 자, 대리의 종류 갑니다.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는데 임의 대리는 뭡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X 부동산 이렇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한 겁니다. 이게 임의 대리이고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서 인정되는 대리. 법정 대리인 아까 했죠? 부모님.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예요. 자, 그 다음에 능동 대리, 수동 대리. 일로 갑니다. 자, 일로 와서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받아서 행위를 하면 무슨 대리? 능동 대리. 능동 대리. 알겠죠? 상대방으로부터 대리권 수여 받아가지고 하면은 수동 대리. 아시죠? 그래서 능동 대리. 대리권을 본인으로부터 받아서 행위를 하면은 능동 대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들어오면 너 대리라며 내하고 계약하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수동 대리. 능동 대리는 수동 대리는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간다고요. 114조의 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는 대리권 수요가 있으면서 행위를 하면 유권 대리.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다? 무권 대리입니다. 뒤에 가 배웁니다. 자, 무권 대리가 뒤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대리의 삼명관계 나옵니까?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는 뭡니까? 대리권이죠. 대리인과 상대방 관계는 대리 행위 관계고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는 효과다. 다 해놨죠, 저게? 해놨습니다. 됐고. 자, 이제 유권 대리를 봅니다. 이제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유권 대리에서 이제 뭐부터 본다고? 대리권부터 본다고요. 대리권은 누구와 누구 관계입니까? 본인과 누구와 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다. 했었죠? 자, 그래서 밑에 대리권인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필기 나가는데 필기 또 할까 싶어서 판소노트 22페이지를 빕니다. 22페이지. 필기할 거 다 해놨어요, 판소노트에. 자, 22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우리가 대리권은요, 법률상 자격 또는 권한을 얘기합니다. 우리 책에는 85페이지에 두 번째 줄 있죠? 대리권의 의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우리 판소노트 보시면 의에 지위 나와 있죠? 자격 나와 있죠? 옆에다가 갈로해서 지위까지 적어주세요. 지위 또는 자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위 또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자, 대리권의 발생 원인입니다. 우리 발생 원인은 발생 나와 있죠, 판소노트에. 발생은 무슨 대리가 있다고?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입니다. 1번 동그라미 1번에 줄 꺼놓고 법정 대리권 발생은 법률 규정. 임의 대리의 발생 원인은 무슨 행위입니까? 수권 행위. 줄 꺼놓으시고 누가 주는 겁니까? 본인이 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권 행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정리합시다. 자, 여기서 수권 행위 해놨잖아. 자, 우리 판소노트에 수권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다. 뭐라고? 불요식이다. 자, 그 다음에 비출연 행위다.
어디서 한번 한 것 같다. 비추행위. 재산의 증감이 없는 게 비추행위다. 첫째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비추행위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을 못하지.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기억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정상이야. 자, 저는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동대포라고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동대포. 동의,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 수요 행위, 포기. 요건 재산의 증감이 없는 무슨 행위다? 비추행위다. 17의 기출입니다. 17의 기출. 자, 그래서 이제 비추행위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분료식이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 책에 주고 갑시다. 85페이지. 자, 이 밑에 그 2번에 수권행위 나와 있죠. 자, 세 번째 줄에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세 번째 줄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리고 분료식 행위다. 옆에 줄 것이면 됩니다. 분료식 행위다. 됐습니까? 한 개 더 적어놓으면 뭡니까? 비출현 행위다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되고 86페이지 니은 디귿은 참고사항 보시고 중요한 거 아니고 리얼번에 대리권 수요를 부정한 경우 자 조금만 줄 거놓으세요.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만 교부한 것은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있다 없다? 자, 인감증명서만 달아두고 있습니다. 이게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근데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 갖고 있어. 인감도장 함부로 줘 안 줘? 안 주잖아.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대리권 수요를 볼 수 있어. 등기필증 갖고 있어. 등기필 정보 갖고 있어요. 등기필증이라는 말 안 쓰죠. 요즘.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어. 뭐야? 데리고 있는 걸 보죠. 우리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하고 등기필 정보, 그죠? 등기필증 옛날에 등기필증 갖고 있다. 그러면 대리권 수요를 볼 수 있습니까? 있다고. 대리권 있는 걸 보인다고. 그런 거 보여주면. 함부로 안 주니까. 맞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인감증명서만 갖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달랑 한 장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리얼은 아시겠죠? 네, 요거는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체크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범위로 갑니다. 대리권의 범위. 자, 우리 대리권 범위는요, 법정 대리는 우리 판소부터 그대로 있습니다. 22페이지. 범위는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대리가 있는데, 자, 봅니다. 자, 대리권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범위를 정했어요.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정한 경우는 법정 대리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법률 규정입니다. 시험 안 나와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있고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입니다. 수권행위를 뭐 하면 됩니까? 해석하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여기서 갑이 을에게 뭘 줬습니까? X 부동산을 이렇게 팔아달라고 했죠. 그럼 을의 대리권 범위는 뭡니까? X 부동산을 1억에 파는 거잖아. 갑이 준, 본인이 준 수권행위를 해석하니까 을의 대리권 범위가 나오네. 맞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뭘 해석하면 됩니까? 수권행위를 해석을 하면 대리권 범위가 나온다. 법정 대리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발생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범위도 법률의 규정에 범위를 딱 정해놨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를 해석해야 된다. 그 해석에 대한 판례들이 이제 쭈두룩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자, 그러면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요거는 118조에 보면 나와요. 자, 우리가 대리권 범위를 정했어요.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고 하면 을이 뭐 하면 돼? X 부동산 이렇게 팔면 돼. 맞아요? 근데 갑이 을에게 너 내 대리인이야 해놓고 대리권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어. 에? 그럼 뭐 을이 뭐랍니까? 나 대리인인 거 알아 몰라? 알고 있는데 뭐 범위를 안 정해줬네? 그런 애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놨다고. 알겠죠?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돼 있어. 118조에 보존행위와 무슨 행위입니까? 이용계량이라고 썼습니다.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질이 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성질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배웁니다. 먼저 배울 건데, 자, 일단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가느냐? 86페이지.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이라 했죠.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해석하면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첫 기억번에 줄 것이면 돼.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되어 있습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이 있습니다.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되어 있는데, 능동 대리뿐만 아니라 수동 대리도 포함된다 되어 있죠. 능동 대리나 수동 대리는 전부 다 효과가 본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B번에 별표 2개 넣으셔야 돼요. 자, 지금 요 이제 대리권 범위 안에 수권행위 해석에서 지금 요 내용을 보는데, 요 판례 아셔야 됩니다. 뭡니까? 매매 계약의 대리권을 주면은,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은 어떤 겁니까? 갑이 을에게 매매하라고 팔아달라고 했잖아. 그러면 중도금이 언제 있고 잔금은 언제 준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 그러면 중도가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포함이 돼 있네. 맞죠? 시험에 이게 4번 나왔어요. 4번.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B번 86페이지에 B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계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는, 자, 현관편을 주고 뭘 받았다고? 매매계약의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는 바로 밑에 줄 현관편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별표 넣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C번에 2번 나왔어요. 이게 시험에. 자, 그 다음에 포괄적 대리권을 줬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이행에 대해서 포괄적 대리권 주면은, 포괄적이라는 게 뭐야?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계적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현관편이에요.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았을 때는 대금 지급 시기를 연계적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저한테 포괄적 대리권 주면 여러분 재산 다 팔아봅니다. 저는. 아시겠죠? 네, 포괄적 대리권 함부로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됐죠? 하고 싶으면 한번 저희한테 한번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한번 줘보세요.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돈은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이게 포괄적 대리권이야. 맞죠? 네. 그 다음 밑에 가서 포함되지 않는 경우 나와 있죠.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뭐 정리하고 갑시다. 요 내용들이야, 이거. 자, 이거 정리할게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면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가 아까 뭐였습니까? 무슨 대리권 주면은 요게 시험에 4번 나왔던 거야. 요거는 시험 2번 나왔던 거야.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연기해줄 권한까지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연기해줄 권한까지도 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갈 거야. 자, 세 번째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A번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담보 설정에 대한 계약권 수했다. 자, 돈 빌려오라 이 말이죠. 그런데 밑에 계약 해지하면 됩니까? 옆에 주기부에 됩니다. 돈 빌려오라고 했더만은 지가 계약 해지해보면 되냐 안 돼? 안 되지. 해지 권한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맞죠? 뭐 이랬습니까? 은행 가서 돈 빌려온네 담보 설정하고 했죠. 근데 계약 해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두 번째 줄에 갑니다. B번 두 번째 줄. 뭐 하라 했습니까? 매수하라 했죠. 그거 처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매수하라 했는데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C번 갑니다. 돈 빌린 돈 영수해오라고 돈 받아오라고 했는데 일부 면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옆에 주기부에 되죠 이거. 갑이 여러분이 갑인데 을보고 가서 돈 받아온네 시켰더만 지가 면제줘. 무슨 권한으로? 주기부에 되지 이거. 권한 있다 없다? 없어요. 됐습니까? 됐고요. D번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예금계약 체결 위임받아다 줄 것이고 예금 뭐야? 돈 꿔봐란 얘기지. 그래 돈 준 거야. 을 보고 야 돈 꿔봐 이렇게 줬더만 을이 뭐니까 어떻게 한다고? 대출 받아 스포츠입니다. 주기부에 되죠 이거. 이런 권한까지 있어 없어? 없죠. 뭐 웃기려고 한 겁니다. 주기부로 이런 거 쓰면 안 돼? 좀 발을 그렇게 하는 거지 뭡니까? 주기부에 된다고. 옆에 저거는 이 남편이 한번 보세요. 이거 주기부에 된다 이러면 이거 강사가 이거 아시겠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당연한 겁니다. 예금하라고 돈을 줬더만 뭐 대출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F번 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경매 입찰하라고 돈 줬더만 임마가 뭐 했다고요? 경매 취하였거든. 돼 안 돼?
안 되죠. 준 적이 없습니다. 취하하는 것은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 매매를 하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어 없어? 이거 포괄적 대리금 중에 연계적 권한까지도 있다 했습니다. 자, 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금전 소비대차죠. 금전 소비대차 가지고 돈 빌려고 대출 받아오라고 했더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지하는 경우 된다 안 된다? 해지하라고 권한 주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이 아까 뭐였습니까? 매수하라 했는데 처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매수하라고 했는데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적는 이유가 어디 적어라는 얘기입니까? 판소노트 적어놔라는 얘기야. 판소노트에 여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서 한번 적어놔야 알겠죠?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좀 옮겨놓으면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있습니까? 10번이죠. 영수, 돈, 대여금을 영수해오라고 있는데 대여금입니다. 빌려주는 금을 영수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면제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면제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추고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뭡니까? 경매에 입찰하라 했더만은 여섯 번째. 경매에 입찰하라고 했더만은 뭡니까?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것도 주기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이 정도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거의 다 탄 데 있습니다. 문제, 웬만한 문제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두 가지는. 매매하라고 했으면 중도가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연계적 권한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매수하라 했다 처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금전 소비대차 돈 빌려고 했는데 해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런 것도 시험 질문으로 나옵니다. 정답으로 나오는 것은 요 두 가지야. 아시겠죠? 이거 시험 물어봤을 때 여기 포인트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를 정했습니다. 했고,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에 숙고행위로 범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나와 있죠? 않은 경우. 자, 요거 이제 118조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X부산 매수하라고 하면 매수하면 돼. 근데 갑이 을에게 니 내 대리인이야 해놓고 그냥 갚았어. 유학 갚았어. 미국 갔는데 코로나가 그냥 뭐나. 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대리인은 알지만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118조에 해놨다고. 무슨 행위와? 보존행위와 이용계량이 할 수 있는데 이 보존행위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자, 이게 빼서 여기 적을 데가 없으니까 빼가지고 갑시다. 자, 우리가 보존행위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존행위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갑이 갖고 있는 가옥이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태풍화가 고치되죠? 무슨 행위입니까? 보존행위. 갑의 본인의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입니다. 가옥의 수리.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채무가 도래했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보존행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리고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를 최초라는 등기가 뭡니까? 보존등기거든. 보존등기. 보존등기 하는 것도 뭡니까? 보존행위입니다. 오케이? 보존행위. 미등기되어 있는 것을 보존하는 거. 보존등기도 뭡니까? 보존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갑이 있잖아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데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권리가 소멸됩니다. 시효로 소멸된다. 소멸시효가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 대리인이 가가지고 권리 행사를 해버리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거든. 무슨 행사를 하면은 권리 행사를 하면은 을이 권리 행사를 하면은 요것도 뭡니까?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부패하기 20위에 나오던 지문이에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예요. 우리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처분행위는 못합니다. 대리권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 알아서 해. 근데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 보면 본인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처분 행위는 못해요. 근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는 갑이 을에게 있잖아요. 갑이 을에게 두부공장 운영을 알아서 해라 했어. 두부는 빨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부패하기 쉽죠. 빨리 처분하는 게 뭐예요? 두부공장을 유지하는 보존하는 행위라고. 알겠어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행위 이런 것들은 무슨 행위다? 보존 행위. 이런 것들은 무제한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 무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용 계량행위. 자, 이용행위는 뭡니까? 임대를 놓는 거 또는 재임대를 하는 것을 이용행위라 합니다. 갑이 저 대리라고 했는데 대리금 법인을 정하지 않아서 그러면 을이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임대를 놓거나 재임대하는 거는 뭐라고요? 이용행위라고 부르고, 계량행위는 뭡니까?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네? 가치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럼 가치를 올리는 거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 대차 계약은, 빌려준 계약은 소비대차가 있고 금전 소비대차 들어봤죠? 금전을 소비되는 물건인데 빌려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은행 대출 받는 거 이게 금전 소비대차야. 이게 있고, 두 번째 물건을 공짜로 빌리면 무슨 대차라 하더라? 사용대차라 하고, 돈을 받으면 임대차라고 한다라고 아까 했었죠? 자, 그러면 본인인 갑이 어떤 사람에게 사용대차로 물건을 공짜로 빌려줬어요. 그런데 을이 찾아가가지고 야 이제 공짜인데 이제 월세 좀 내야 된다. 뭐로 바꾸는 거는? 임대차로 바꾸는 건 될까 안 될까? 된단 말이에요. 왜? 성질 변했어 안 변했어? 대차 계약 안에 있잖아. 성질이 변했다 안 변했다? 성질이 변하지 않았죠?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된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이걸 무상을 유상으로 바꿔서 할 수 있다. 누가? 을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바꾸는 거 됩니다. 두 번째 이자부 소비대차를 소비되는 물건 빌려준다. 이자부 소비대차를 무이자 해야 되냐? 무이자부터. 자, 그러네요. 무이자. 아이고 참. 이 한글이 안 돼가 저도 막 쓰는데도 따로 놀라고 있어요. 자, 이해해 주시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해해 주세요. 알죠? 저도 한글이 약해요. 알죠? 자, 무이자를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바꾸는 거 되면 될 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자부로 바꾸는 거.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꾸는 거는 된다. 성질 변해서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소비차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 행위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되는데 뭐가 변하면 안 돼? 성질이 변하면 안 돼. 그래서 예금을 찾아서 지금 주식이 호황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으로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성질이 변해서 안 돼. 예금은 뭐예요? 5천만 원까지 원금이 보장되잖아. 그런데 주식은 휴지 조각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잘 사는 게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이런 거 사잖아요. 맞죠? 네,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좀 주식이 재밌다 하는데, 맞죠? 네. 자, 이제 된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못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빌려주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답 들어봤죠? 전하고 답 뭡니까? 요거를 뭐로 바꾸는 거 안 됩니까? 대로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성질이 변해서 안 돼요. 농사 짓는 건데 요거는 건물 짓는 거잖아. 대로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성질이 변해서 안 돼. 됐어요? 자, 이게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좀 정리하시고 자, 갑시다. 87페이지 2번입니다. 수권행위로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18조. 고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자, 현관 펴놓으시고 뭘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각 호의 행위만 할 수 있는데 1호가 뭐예요?
보존행위. 갈래서 무제한. 보존행위 형광펜이고 무제한할 수 있고.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에 자 형광펜 놓으시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형광펜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기업번 이 118조는 보충 규정이라는 것만 나오고 그 밑에 보존행위 첫 번째 줄 것이어야 돼. 현상대로 유지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 다 설명했어. 수선한다든지 소멸시효 중단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미등기된 부동산을 등기한다든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든지 부패한 시효물을 처분하는 행위 다 있죠. 이런 것들 보존행위고 이용계량행위는 이용행위는 뭡니까? 임대. 이용행위 뭐라고요? 임대, 재임대하는 겁니다. 자, 계량행위는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 그래서 끝에 무이자 채권을 이자부로 바꾼다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목적부터 제한 물건을 제거하는 행위는 이런 건데 뒤에 건 몰라도 되고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꾸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성질이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밑에 가서 두 번째 줄 끝에 따라서 예금을 찾아서 개인이 빌려주는 거라든지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임야를 대주로 바꾸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요? 성질이 변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자, 됐고. 자, 그러면 이제 94페이지로 가서 그냥 집에 가기 아쉽잖아요. 문제 한번 풀고 갑시다. 그래도 혼자 문제 풀면 안 풀어주고 그냥 가잖아요. 못 풀어. 한번 듣고 난 다음에 풀면 잘 풀려. 자, 갑시다.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금방 했잖아. 자, 그러면 1번은 O다 X다. 매수하라고 했는데 처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옆에 주기부에 된다 해놨죠, 이거. 해놨잖아, 우리 판소노트에. 자, 그래서 그거 적지 말아 했는데 적어놨나 보네요. 자, 1번 X입니다. 매수하라는 권한을 줬는데 처분할 권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1번 X. 2번은 자, 여기서 포인트 매매계약 체결 권한 줬잖아. 중도가 잔금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맞죠? 3번은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여 곧바로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 해제 등 매매계약을 하려는데 해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권한까지 해제 등 일체 처분과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예금하라고 했는데 대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그러잖아. 아까 있는 것은 아니다 했으면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영수해라고 돈 받아오라 했잖아. 그런데 면제 좀 돼 안 돼? 안 된다. 특수한 수권이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답이 몇 번이었습니까? 매수하라 했는데 처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어디냐면은 제한부터 할 겁니다. 대리권의 제한부터 해서 대리권을 끝나고 무효 취소 쪽으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수고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